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손우드 교수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시골 산골에서 마주한 엄청난 광경은 전 세계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인류가 잊고 있던 고대의 비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100만 년이 지나도 말이죠. 제 이름은 제퍼 손우드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쳐 왔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건물들의 상과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뾰족한 첨탑이 있는 높은 대성당들, 수세기 동안 서 있었던 거대한 돌성들, 상세한 조각이 있는 아름다운 대리석 궁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진정한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한국 가옥들은 그냥 중국 건물의 단순한 복제품일 뿐이야 라고. 저는 컴퓨터에서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혀 특별한 게 없어. 저는 한옥이라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의 이미지들을 더 클릭했어요. 곡선 지붕이 있는 작은 목조 건물들. 제가 연구하던 웅장한 건물들에 비하면 너무 평범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미지들을 닫고 의자에 기대었어요. 제 조교인 에밀리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서울행 비행기 예약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아니,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아직도 왜 내가 한국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거기서 건축에 대해 뭘 배울 수 있겠어? 에밀리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제 고집에 익숙했거든요. 국제 건축 컨퍼런스는 매우 권위 있는 행사잖아요. 그녀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참석할 거예요. 게다가 지속 가능한 건축 관행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특별히 초청받으셨잖아요. 저는 제 회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알았어, 알았어. 가긴 하겠지만 내 시간을 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 에밀리는 제 책상에 일정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쩌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럴 리 없지. 저는 컴퓨터로 다시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여행이 제가 건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길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발표를 검토하고 에밀리가 제 가방에 슬쩍 넣어둔 한국 여행 가이드는 무시했죠. 그런데 비행기가 하강할 때 저는 창밖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 곳이 아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선형의 다리들이 넓은 강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훑어보았던 한국 전통 가옥의 사진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쩌면 현대 건축물이 볼만할지도 모르겠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국 전통 건물들이 서양 건물들에 비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호텔은 회의센터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은 세계 어느 주요 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이었어요. 특별히 한국적인 요소는 없어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는 한옥에 관한 발표 중에 큰 방의 뒤쪽에 앉았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행사에 거의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다른 아시아 전통 건축과 달리 한옥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볼을 연결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인 여성인 김 교수라는 발표자가 설명했어요. 이것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진에 강하게 만들었죠. 저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현대 기술 없이도 1000년 동안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들이라고. 아마도 과장일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비율은 인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김 교수는 화면에 도표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모든 측정은 그곳에 살 사람의 키, 팔 길이 또는 다른 신체 치수와 관련이 있죠. 특정 개인을 위해 설계되기 때문에 두 한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학적 이상에 기반한 고정된 비율을 사용하는 고전 건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말했어요. 한옥 건물들은 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일합니다. 그들의 디자인과 재료 덕분에 현대의 난방이나 냉방 시스템 없이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결국 지속 가능한 건축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대 한국 건물들이 현대 건축가들이 아직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참석하기로 계획했던 다음 세션으로 향하는 대신 김 교수에게 다가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마지못한 칭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기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손우드 교수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럽 건축의 지속 가능한 건축 관행에 관한 교수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녀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랐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정말로 이 목조 구조물들이 석조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믿기 어려운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컨퍼런스 세션 후에 몇몇 역사적인 한옥들로 투어를 이끌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면 환영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것은 제 일정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온 몇몇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걸어가면서 불편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제 가슴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에 대한 의심과 제가 배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질문들로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 관한 더 많은 발표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앞쪽에 더 가까이 앉았고 하늘 김 교수님이 한옥집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옥 지붕의 곡선 첨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김 교수님이 화면에 큰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은 뜨거운 여름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겨울 햇살이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자세한 도표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붕 각도는 무작위가 아니었고 다른 계절 동안 태양의 위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제 미간이 더 깊어졌어요. 이것은 현대적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원칙처럼 들렸지만 이 집들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군중을 뚫고 김 교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이 디자인 원칙들이요. 저는 목소리를 가능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실제 증거가 있으신가요? 김 교수님은 제 질문에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우드 교수님. 저희는 한국 건축가들이 서양 건축가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러한 과학적 원칙들을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대 건축 도면과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그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채로 대답했어요.
내일 어떠세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저희 연구실로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님은 제 호텔에서 저를 만나 대학 캠퍼스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데려갔어요. 안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특수 조명 아래서 오래된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의 가장 귀중한 발견 중 일부입니다. 김 교수님이 유리 아래 보호되어 있는 몇 가지 고대처럼 보이는 문서들이 놓여 있는 테이블로 저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어요.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면들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봐도 될까요? 저는 근처에 있는 확대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한 문서를 보호 케이스에서 꺼내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몸을 숙여 누런 종이를 검사했어요. 도면들은 정확한 표시로 측정값과 각도를 보여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이 도면들은 계절에 따른 태양 위치에 기반한 지붕, 각도의 상세한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녀는 도면 주변의 기호와 한국 문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요소에 대한 이 독특한 한국 용어들을 보세요. 이것들은 중국 건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며 매우 오래되어 보이는 날짜와 도장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탄소 연대 측정을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실험실에서 여러 번 검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진품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 증거들은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복사본이나 현대적 재창조물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1000년도 더 된 원본 계획서였고 제가 훨씬 나중에야 존재했다고 믿었던 건축 지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언급하신 난방 시스템은요? 온돌이라는 건 말이에요. 저는 어제 발표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온돌 시스템은 아마도 한국의 가장 뛰어난 건축 혁신일 겁니다. 그녀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럽의 비슷한 시스템이 나타나기 수세기 전에 개발된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겠어요? 내일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의감과 커져가는 호기심이 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건축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전체가 이렇게 중요한 장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대 도면을 다시 한번 흘깃 보았고 새로운 가능성들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가 보았던 각각의 증거들로 인해 오래된 확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일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날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은 이미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며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시골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김 교수님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며 물으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커피 한 잔을 들이켰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김 교수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한국 건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약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뒤로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푸른 언덕과 넓은 들판으로 바뀌었어요. 도시의 소음은 자연의 고요함으로 대체되었고 공기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과 농경지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눈은 점점 커졌고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이전에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국의 전통 마을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여기가 전통 한옥마을이에요. 김 교수님이 언덕 아래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키며 주차를 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집들 중 일부는 200년도 넘었죠. 세계대전과 한국전쟁도 견뎌낸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와 흙의 향기가 맴돌았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은 완만한 산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작은 시냇물이 마을 옆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돌로 만든 작은 다리가 시냇물을 건너고 있었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집들과 곡선형 지붕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이 건물들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집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저는 패턴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건축가로서의 제 직업적 호기심이 즉시 깨어났습니다. 김 교수님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죠. 좋은 관찰력이십니다. 맞아요. 모든 집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서양 건축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있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건축 이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겨울에는 낮은 각도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름에는 높은 각도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설계일 것 같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김 교수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쪽의 산들이 보이시나요? 겨울의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죠. 또한 앞쪽의 시냇물은 여름에 자연적인 냉각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건 무작위 설계가 아니라 자연을 깊이 이해한 과학적 계획입니다. 계절의 변화, 태양의 궤도, 바람의 패턴, 물의 흐름. 모든 것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되었어요. 우리는 간단하지만 우아한 나무 구조물인 입구를 통과했어요. 입구의 기둥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모양은 자연의 형태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발 아래의 길은 부드러운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발자국으로 닳아 있었어요. 길 양옆으로는 조용히 흔들리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이 집들은 외부에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합니다.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는 놀라운 공학적 원리가 숨어 있죠. 그는 저를 마을 중심에 있는 가장 큰 한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노부인이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이 장소만큼이나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김 교수님이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오늘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우리의 전통 건축에 대해 배우러 오셨어요.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 한국어로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김 교수님이 통역해 주셨고 우리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어요. 밖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 안은 완벽하게 쾌적했습니다.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았어요. 공기가 맑고 신선했으며 어딘가 평화로운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천장은 생각보다 높았고 자연광이 종이로 된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바닥을 만져보세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제안하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광택이 나는 돌바닥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어요. 놀랍게도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밖에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보이는 난방 장치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돌 시스템이에요. 김 교수님이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엌불은 요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엌 한쪽에 있는 화로에서 불을 피우면 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이 돌 아래로 복잡하게 설계된 통로를 통해 순환하면서 적은 연료로도 집 전체를 고르게 데워줍니다. 열이 바닥에 저장되어 천천히 방출되죠. 현대 바닥 난방 시스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것을 2000년도 넘게 전에 발명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여전히 손으로 따뜻한 바닥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현대적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군요. 왜 이런 것이 서양 건축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많은 요소들은 그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교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서양의 건축 역사는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중국 중심으로만 바라봤어요. 한국의 독창적인 기여는 자주 간과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우리에게 전통차와 과자를 대접해 주셨고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옥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 기둥과 보의 결합 방식, 종이 창문이 어떻게 빛을 여과하고 공기 순환을 돕는지, 처마의 각도가 어떻게 계절에 따라 햇빛을 최적화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 교수님은 저를 더 큰 한옥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노인 사서분이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인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완전히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김 교수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학자로서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최근에 강원도의 외딴 산속 사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작년 사찰 보수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거죠. 사서 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여러 장의 누런 두루마리와 종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은 바렌 잉크 그림과 손으로 쓴 메모가 있는 고대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종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자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이것들은 751년경으로 연대가 측정된 산촌의 건축 도면과 메모입니다. 김 교수님이 흰 장갑을 끼고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설명하셨어요. 탄소 연대 측정과 잉크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안경을 고쳐 썼어요. 날짜는 전통 한국 숫자, 체계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음력 날짜와 함께 세세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 날짜가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눈앞에 있는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김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 교수님이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는 중국 당나라의 건축 영향이 아직 이 특정 지역에 도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 건축이 단순히 중국 양식을 모방했다고 가정해왔죠. 그러나 이 설계도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전한 한옥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독특한 결합 시스템, 온돌 난방, 적절한 환기와 비로부터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정확하게 계산된 지붕 각도. 모두 중국이 한국의 혁신입니다. 이 문서들은 한국 건축이 중국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김 교수님은 다른 문서들도 펼쳤어요.
거기에는 지붕 각도를 계산하는 수학적 공식, 기둥의 정확한 배치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온돌 시스템의 세부적인 설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람의 방향과 계절적 변화를 고려한 건물 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어요. 고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정교한 그림과 상세한 메모는 당시로서는 놀랍도록 정교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축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중국 건물의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수천 년의 과학적 지식과 뛰어난 설계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건축계에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중요한 발견이 어떻게 지금까지 간과될 수 있었죠?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선입견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서양 건축 역사는 오랫동안 한국의 기여를 간과해왔어요. 많은 학자들이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한국이 모든 것을 중국에서 빌려왔다고 단순히 가정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으로 많은 역사적 증거가 파괴되었고, 오랫동안 한국은 자신의 독창적 기여를 세계에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정들이 어떻게 제 시각을 제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제 지식에는 큰 공백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컨퍼런스 센터로 돌아와 김 교수님이 특별 발표를 하셨어요. 방은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과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고 모두가 김 교수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건축사의 중요한 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건축이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은 이러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날짜가 적힌 문서들을 보여주고 그 중요성을 설명했을 때 저는 방 안에서 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 일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김 교수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크로 걸어갈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손우드 교수입니다.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건축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평생 서양 건축과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배울 만한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한국 건축은 단지 중국 양식의 지방적 변형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분야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본 것은 단순한 전통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조화, 지속 가능성, 효율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온돌 난방은 서양에서 수백 년 후에야 발견한 원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옥의 통풍 시스템과 자연광 활용 방식은 오늘날의 친환경 건축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정교한 지속 가능한 설계 시스템입니다. 한옥은 단지 한국의 과거가 아니라 건축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축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 역사를 더 포괄적으로,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제 수업과 연구를 수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쏟아냈어요. 몇몇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열정적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저는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고정관념의 무게가 제 어깨에서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 법이죠.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모두 의아해했죠. 새로운 열정 때문만이 아니라 제 교육 방식 전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교육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곧 주요 도시의 건축가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새 건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 어느 오후, 에마라는 학생이 남았어요. 교수님, 한국 건축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모든 세월 후에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책상에서 작은 나무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붕 보이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그렸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이것을 단순하거나 원시적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완벽한 곡선이 발전하는데 여러 세대가 걸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와 눈을 효율적으로 흘려보내면서도 바람에 강하게 버티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폐쇄적인 마음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는 것이었죠. 진정한 과학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당신을 놀라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한옥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렘으로 잠에서 깼어요. 저희는 지붕의 각도를 측정하고 방 안에서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테스트하고 못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목재 이음새를 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냈죠. 이런 고대 기술의 정밀함에 저는 날마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국 왕립건축가 협회로부터 편지를 받고 놀랐어요. 그들은 우리 책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사고에 대한 공헌으로 특별상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한때 한국 건축에 대한 제 관심을 무시했던 동료들을 마주보며 연단에 섰어요. 한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잘못된 길을 100보 걸었더라도 돌아서기엔 결코 늦지 않다고 해요. 저는 건축에 대한 생각에서 100보보다 더 많이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건물에 보존된 지혜 덕분에 저는 길을 찾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박수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산골 마을의 그 노장인과 김 교수님, 그리고 전쟁, 식민지화,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보존된 모든 세대의 건축가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지혜는 단지 건축에 대한 제 이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저를 바꿨습니다. 3년 후, 저는 완성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연구센터로 세계 각지의 혁신과 함께 한옥의 원리를 통합한 것이었죠. 곡선 지붕은 햇빛을 받아 완벽한 그림자를 드리워 여름의 건물을 시원하게 유지했어요. 내부에는 적응된 온돌 시스템이 기존 난방의 일부 에너지만 사용하면서도 겨울에 연구원들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눈앞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랍니다.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명 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호응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